부평 미군기지 땅이 81년 만에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에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만든 건물들이 남아있는데요.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현장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자체마다 감염병 전담 관리 조직을 신설하는 모습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 조명에서는 김포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알아봅니다. 부천의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 조성이 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오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와 세 번째 마을 주차장 건립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포시가 겨울철 불법 성토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으로 흙을 쌓아두거나 불량 토사를 쌓아두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평 캠프마켓은 지난 1930년대부터 일본의 무기 제조 공장과 미군 부대 부지로 이용되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돼 왔습니다. 부평구 주민들은 코앞에 있는 땅이지만 그간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온 건데요. 인천시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캠프마켓 부지 일부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부지에는 미군이 사용하던 건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부평 캠프마켓에 김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말 돌아올까 물음표가 끝나지 않을 줄만 알았던 그 땅이 드디어 오랜 벽을 허물고 우리 앞에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80여 년간 닫혀있던 부평 캠프마켓이 14일 일반 시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부지는 전체 캠프마켓 44만 제곱미터 중 9만 3천 제곱미터. 캠프마켓은 지난 1939년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군의 무기제조 공장인 조병창이 들어선 뒤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81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1950년대에 지어져 병사들의 숙소로 이용됐는데요. 이번에 미군 부대 부지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이런 건물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세면대와 서랍 등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80여 년간 금단의 땅이었던 캠프마켓이 공개되자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그간 코앞에 있던 땅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며 앞으로의 부지 활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서 생활을 쭉 했거든요. 근데 처음이에요. 여기 이렇게 개방돼서 들어온 게 처음이고 생각보다 되게 넓고 역사를 좀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용을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살짝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어요. 앞으로 이제 더 80년, 800년 더 이 구역에 대해서 부평구 주민으로서 또 많은 사용과 그런 인천시는 내년 말까지 부평구 군부대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마친 뒤 캠프마켓 활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평 미군기지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곳인데요. 이재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부평 미군기지가 일제강점기 당시 모습을 아주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1939년 일본군이 군수물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곳 현 부평 미군기지 부지에 군수물자 제조 공장인 이제 조병창을 설치를 하죠. 네. 해방 이후에는 이제 미군이 자리하게 되는데요. 미군도 이제 일본군이 쓰던 건물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삼각형으로 지어진 이제 지붕이라든지 이제 판자형으로 이제 제작된 창틀이라든지 지금 미군 기지 내 남아있는 건물들도 이제 보수는 됐지만 큰 틀에서 외경은 일본군들이 사용하던 시설 그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평 미군기지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부평 미군기지 지하시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인천시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와 맞닿은 부영공원 이제 한켠에 이곳 이제 지하시설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보시면 이제 출입 금지 안내와 함께 이제 초록색으로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망하네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지하 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통로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이제 함부로 출입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고를 막기 위해서 흙으로 덮어서 입구를 막아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곳과 조금 떨어져 있는
있는 곳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그 이제 시설, 이제 지하 시설의 환풍구로 추정되는 이제 구멍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그랗게 이제 한 번에 구멍을 뚫은 게 아니라 이 나무와 같은 것을 덧대서 이제 시멘트를 이제 굳힌 이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는 이제 당시 일본에서 흔히 쓰던 이제 건축 양식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하 시설이 일제 강점기 당시에 지어진 것이다라는 이런 추측을 하는 근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시설 내부 모습도 저희가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확보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초 이제 인천시가 조사를 위해서 부평문화원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지하 시설을 방문을 했었는데 당시 찍은 이제 사진입니다. 네. 거대한 콘크리트로 이제 내부가 둘러쳐져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당시 현장 바닥에는 이제 차량들이 오고 간 바퀴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 일본이 침략의 야욕을 펼칠 당시 일본의 이제 고쿠리라는 이제 지역에도 조병창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쿠라 지역이죠? 예, 고쿠라에도 조병창이 있었는데 그곳 지하에도 현재 우리 부평 미군 기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조병창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 특히 이제 고쿠라 지하 시설은 사격 훈련 등 이제 군사 훈련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부평 미군 기지 지하 시설을 일본군이 군사 훈련 또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어떤 이런 시설이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추측들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현재 부평문화원은 이곳 지하 시설이 어떤 용도로 지어졌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규혁 부평문화원 기획팀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부영공원 지하 시설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조병창 때 근무하신 분들을 찾아뵙고 여쭙는 게 좋은데 그런 분이 사실상 좀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캠프마켓 근무자 또는 한국군 부대 근무자분을 좀 저희가 찾아서 한 분 한 분 이제 구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역사가 녹아있는 현장입니다. 부평에는 이렇게 일제강점기 당시 아픈 흔적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조병창이 있었던 이제 부평 미군 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던 미쓰비시 줄사택이 또 부평에 존재하고 있죠. 예. 이뿐 아니라 삼보급단 뒤에 이제 한봉산에는 모두 24개의 이런 지하호, 이제 토굴이라고 불리는 지하호가 있는데 일본군에 의해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판 것으로 추측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제 힘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착취의 현장인 거죠. 네. 전문가들은 이제 강제징용의 역사를 이제 일본이 현재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릴 근거다. 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부평에 남아있는 이런 아픈 흔적들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지정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한 활동들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예. 아픈 역사이지만 이제 안고 가야 할 사실이죠. 부평 미군기지가 반환된 만큼 아픔을 딛고 성장하는 부평구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네, 금단의 땅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81년이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요. 다시는 과거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패 기자였습니다. 한편 14일 열린 부평 미군기지 개방 행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시민들이 다쳤습니다. 이날 오후 1시 반쯤 행사장에 설치되어 있던 LED 전광판이 쓰러졌는데요. 이 전광판에 깔려 시민 6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남성 1명은 허리 아래로 감각이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다친 시민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은 피해자들이 전광판 밑에서 쉬고 있었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서 이 전광판이 쓰러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비책도 지자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전국 최초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팀을 꾸렸는데요. 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김포시 부시장을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정책 조명 이세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면하지 않는 일상 속에 지역 경제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도 중요해졌습니다. 일상은 물론 경제, 사회 전반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팀을 꾸린 곳도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김포시의 계획, 정책 조명에서 짚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포부시장 최병갑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석을 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저희가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9월에 기본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스마트 경제, 스마트 행정, 그리고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즉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80여 개의 실행 과제를 지금 정했고요. 그리고 국비 등 총 77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러한 실행 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민선 7기 하반기 정책 방향과 저희 시의 중장기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요. 내년도 본 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금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해서 희망 일자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일자리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저희 김포시에서도 현재 2,061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고용을 좀 늘릴 수는 없지만 그 인재 양성이라든지 기업 지원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는 그 모든 그 산업 부분에 대해서 그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좀 가속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그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미래형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야,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지 3D 프린팅,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좀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기업 지원을 많이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좀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 자금이라든지 특례 보증과 같은 기업들의 자금도 지원해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 같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올해 상반기에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업소당 100만 원씩 현재 134억 원을 지금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임대료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신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에서는 현재 그 862건에 3억 2,500만 원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그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와 시 재산세 감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 그리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무급휴직자 생활지원금, 그리고 확진 환자가 다녀가신 그 가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휴업 피해 보상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그 지역의 어떤 소비가 좀 위축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포페이 지금 10% 할인하고 있는데 이걸 연말까지 지금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는 좀 꼼꼼히 챙겨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을 지금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혁신을 통해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구하겠다는 김포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여파 속에 새로운 변곡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시가 겨울철 불법 성토 행위를 막기 위해 주말에도 단속을 이어갑니다. 김포시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불법으로 흙을 쌓아두거나 불량 토사를 쌓아두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말에도 2인 1조반을 편성해 무분별한 성토 행위나 비산 먼지 발생 현장을 적발하면 해당 관계자는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부천 지역 원도심 내 세 번째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부천시는 14일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부천 오정동의 한 아파트와 지역 내 세 번째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의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인 오정동 부촌 3차 아파트에는 지하 2층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95면이 조성되고 지역 커뮤니티 시설 등이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